안녕하세요. 신박한 초등생활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선생님과 아이들의 사춘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다른 학부모님은 어떻게 아이들의 사춘기를 지나보냈는지 안태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태현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저도 교수님도 부모로서 아이의 사춘기를 겪었는데 우리 아이들의 사춘기가 사뭇 달라서 우리 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청취자 부모님들께서도 힘든 시기를 좀 더 잘 지내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서요. 안 교수님은 아이의 사춘기가 좀 더 뚜렷하게 보였던 걸로 들었는데요. 교수님은 먼저 사춘기를 겪은 부모 입장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사춘기 시절 이후의 시간을 생각하시고 아이와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절대 삼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사춘기 아이와는 갈등을 피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방법은 아이와의 접촉 시간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공부도 제대로 안 하면서 방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지켜만 보냐고 하실 텐데요. 그 모습을 보지 말고 차라리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일에 열중하면 어떨까요? 낮 시간에는 오히려 아이와 부딪힐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럭저럭 지나간다 하더라도 저녁 식사 시간 이후에는 잔소리와 화를 참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볼 일이 없어도 늦은 저녁 시간에 나가서 무작정 걸었던 것 같아요. 한두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면 어느새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니까요. 물론 집에 돌아와서도 아이한테 숙제했냐, 일찍 자라 이런 말 없이 알아서 하고자 한마디만 했던 것 같아요. 새벽까지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해도 엄마는 너를 믿고 맡긴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들던지. 중학교 2, 3학년의 몇 달을 그렇게 보내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몸이 다 아플 지경이었지요. 와, 진짜 좀 세게 겪으셨네요. 그렇게 참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또 그게 방임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칫 방임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 믿어주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춘기의 데드라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시기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다시 대화가 잘 통하는 아이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는 거죠. 절대로 아이가 유별나서 그렇다거나 엇나가려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집의 아이들도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둘이 모두 조용하고 얌전하게 사춘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별 문제 없이 편하게 지냈다 생각을 했는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혼자 겪어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해졌었어요. 간혹가다 정말 거의 못 느끼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겪는 통과 의례잖아요. 우리도 갱년기 증상이 사람들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되면 그 시기와 증상을 겪는 거는 뭐 비슷한 거겠죠. 아마 초등학교 자녀들 두신 청취자 학부모님들은 이 비교도 아직은 먼 미래라 별로 안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도 어릴 때 사춘기 겪었고 또 살면서 갱년기도 겪어야 하는데 그 힘든 시기를 옆에서 이해하고 도와주면 좋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방학에는 일부러 바깥 외출을 늘려서 아이가 집에서 혼자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줬어요. 점심 한 끼 정도는 혼자 챙겨 먹게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엄마의 잔소리나 관심에서 벗어나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하고 나면 저녁에는 조금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거나 공부할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는 사적인 시간과 공간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 그 부분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의 아이들은 에너지를 분출하거나 또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아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뛰어놀고 어울리는 활동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아이가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해 준다거나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나의 예로 올 초에 아이 친구 어머니가 아이 생일 파티를 줌으로 열어주셨는데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만나서 나눠 가진 후에 줌으로 접속해서 친구들끼리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각자 가져간 간식도 함께 먹으면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어요. 네, 친구들과 충분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 정말 중요하죠.
밖에서 아이들과 뛰어놀진 못해도 대화라도 실컷 나누고 오면 자기도 기분이 좀 나아질 거고 에너지도 기분 좋게 소진되어 부모님과의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모 교육서에서 사춘기 부분을 보면 아이가 사춘기 되기 전에 미리 공부를 좀 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미리 사춘기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해주고 아이도 준비를 하고 겪으면 훨씬 더 수월하고 현명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춘기에 아이에게 사적인 부분을 보장해주고 아이를 믿고 맡긴다는 것이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닌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 이 시기에는 아이가 뭘 읽고 뭘 보는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원칙도 정해 놓으셔야 하고요. 사춘기에 닥쳐서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가 되고 십상이니 미리부터 가끔씩 주지를 시켜주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중2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학교에 들어가면 사춘기는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생각을 가끔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